자, 이 시간 공부할 내용은 이제 5장 할 차례죠. 5장 에너지. 일반 물리학 기초 내용 중에서 5번째 챕터를 시작하겠습니다. 에너지. 자, 에너지가 뭐냐 하는 건데요. 에너지는 사실은 조금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정의되는 에너지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데, 상황에 따라서 그 포괄적으로 에너지를 정의하자 그러면 어떤 개가 있다. 개가 있다는 얘기는 입자들의 어떤 집합이어도 되고, 아니면은 그 집합이 단단한 물체가 되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 개의 물체가 같이 있는 그런 경우도 되는데, 그런 모든 경우에 개의 상태와 관련된 스칼라량의 물리량이다. 그렇게 이제 에너지를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리고 어떤 개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인 에너지는 나중에 조금 더 깊이 공부할 때 그때그때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에너지가 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에너지에 대해서 들어는 왔죠. 그죠? 그래서 먼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 그 다음에 그 고등학교 때도 익숙하게 들었던 에너지가 첫 번째가 역학적 에너지다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 에너지, 화학적인 에너지, 그 다음에 전자기적인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핵에 관련된 에너지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더 첨부하자면 내부 에너지라는 것도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 말고 이제 열에 관한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건 지금 이 앞에 그 판서가 되는 에너지,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화학 에너지, 전자기 에너지, 핵 에너지, 내부 에너지, 이러한 것들은 어떤 상황에 대한 상태를 기술하는 물리량이 되겠어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그 힘하고 관련이 돼서,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의는 아니고, 일을 배우고 나서 일과 관련된 형태의 역학적 에너지를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어쨌건 힘을 줘서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상태를 포함하는 것이 역학적 에너지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 에너지는 화학적인 결합에 의해서, 화학적인 성질에 의해서 화학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내놓을 수 있는 에너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 뭐 그런 형태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학 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장과 자기장 속에 저장이 된 에너지들, 그러니까 전하의 상태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핵 에너지, 핵 속의 핵자들 사이의 관계에서 상호작용이랑 관련된 것,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모든 에너지들을 다 알 수는 없고요. 지금 당장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역학적 에너지랑 관련이 되는 것이 일이다, 힘이다 하는 것, 그것을 키포인트를 잘 갖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러한 에너지들을 여러 종류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에너지들은 고립계, 그러니까 외부와 어떤 에너지의 그 이동이 차단되어 있는, 상호작용이 없는 그런 고립계에서는 그 내부에서 이러한 에너지들이 서로 상호 간의 변환이 될 수 있어요. 에너지의 변화는 가능한데, 이 모든 에너지를 합한 전체 에너지의 양은 불변이다. 그러니까 총 에너지가 보존돼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연력학적으로 넘어가면 연력학 1법칙으로 포괄적인 에너지까지 포함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일단 우리는 고립계 내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주로 다룰 것이고, 역학적 에너지를 구성하는 에너지들 사이에 그 에너지 변환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변할 때는 이제 일이라는 형태로 에너지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일단 요 5장의 스토리를 내용을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이 힘하고 관련이 되는데, 힘하고 관련된 것이 이제 일이 있어요. 일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요 역학적 에너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역학적 에너지와 관련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잘 응용을 하면, 앞에서 우리가 그 벡터를 이용해서 힘과 가속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운동을 우리가 분석을 했었는데, 그것하고 같은 작업을 이 에너지, 스칼라량인 에너지와 일, 이런 것들로부터 운동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일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뭔가를 한다 그럴 때 일을 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물리에서 정의되는 일은 힘이 하는 거예요. 힘. 일의 주어는 힘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 그러면 어떤 힘이 한 일, 그죠?
힘이 정의 돼야 그 다음에 힘이 한 일이 정의가 되는데, 그 힘이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일정한 힘이 작용할 때 그때 한 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것 중에, 일정한 힘이 한 것 중에서 더 간단하게 물체가 있는데, 이런 물체에다가 힘 F를 가했더니 물체가 우리가 앞에서 알기로는 F 이퀄 ma 형태대로, ma의 형태대로 가속도가 생기니까 속도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정지에 있었다, 그래서 힘이 가해졌다, 그러면 이동을 한다 해서 변이 델타 X가 생긴 건데, 이 현상에 대해서 E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가해진 힘과 물체가 이동한 변이, 그 둘의 곱으로서 우리가 E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 곱하기 변이가 1이다. 그렇게. 근데 일단은 변이가 같은 방향일 때, 힘과 변이가 같은 방향일 때는 단순하게 힘 곱하기 변이로서, 그 변이의 크기로서 E를 정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힘도 벡터이고 변이도 벡터죠. 그러니까 힘도 방향이 있고 변이도 방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같은 방향이 아니라 삐딱하게 비스듬한 방향이 된다. 그럴 때는 단순히 크기만을 곱할 수는 없죠. 그죠? 힘의 효과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방향이, 변이에 대해서 힘이 비스듬한 방향으로 가해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예, 같은 방향이 아닐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체한테 힘을 이런 방향의 힘을 가했어요. 가했는데 이 힘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물체에는 중력도 있고 수직항력도 있고 뭐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힘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물체는 이 힘 방향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요 수평 방향으로, 바닥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요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힘하고 변이가 다른 방향이죠. 그죠? 같은 방향이 아니죠. 그런데 이때도 그러면 요 힘의 크기, 이 화살표의 전체 크기하고 요 변이의 전체 크기를 곱한 것을 1로 정의하면, 아까 나란한 방향으로 가했을 때랑 상황이 다른데 이를 같이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다 보편적인 일반적인 일의 정의는 둘 다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에 대해서 먼저 약속을 해야 돼요. 어떤 약속을 하느냐? 같은 방향의 힘 성분과 같은 방향의 변이 성분끼리만 곱하자. 그러니까 같은 방향의 성분끼리를 곱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같은 방향의 성분끼리.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힘을 가해서 이와 같이 변이가 생겼을 때는 이 힘의 성분 중에서 요 변이와 나란한 성분, 같은 방향의 성분만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 힘을 변이와 나란한 성분, 그 다음에 수직한 성분으로 분해할 수 있다 그럴 때, 요 수직한 성분은 이 변이하고 관계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의 정의는 힘 곱하기 변이인데, 원칙적인 것이 같은 방향일 때만 힘 곱하기 변이로 정의가 된다는 거고요.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같은 방향의 성분을 구해보면, 변이 중심으로 얘가 이제 X축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그 힘의 X 성분을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FX 성분. 요것이 바로 요 그림에서 보면은 F 코사인 세타와 같다가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일의 공식을 힘 곱하기 변이 곱하기 둘 사이의 각도의 코사인 값, 그래서 FD 코사인 세타 또는 F 코사인 세타 D 곱하기 D, 그런 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는 변이 방향으로 힘을 분해했는데 일반적으로는 변이를 분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상황이 약간은 더 어렵기 때문에 책에서는 뺀 건데, 요 변이를 이렇게 힘과 나란한 성분으로, 나란한 방향으로 그렇게 분해를 하면은 요 각도가 똑같이 세타가 돼서 요 길이가 D일 때 요 길이도 D 코사인 세타가 되죠. 이렇게 해주면. 그죠? 그래서 코사인하고 D를 묶어준 것이 힘과 나란한 변이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다 더 일반적인 수학적인 정의는 그냥 FD의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나란한 성분끼리의 곱인데, 이 그림에서는 변이 방향으로 방향을 정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일을 했다, 힘이 일을 했다. 일을 한다, 누가 일을 한다? 힘이 일을 한다. 근데 힘이 어떻게 일을 했느냐? 힘과 같은 방향의 변이를 곱한 것만큼이 일의 양이다. 알겠죠? 같은 방향, 힘이 하는 것,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롭게 일이라는 것을 정의를 한 거예요. 새로운 물리량을. 그랬을 때 새로운 물리량에 대한 단위가 뭐겠느냐? 예, 요것은 물리학 저기 교과서에 많이 나온 인물 중에 줄이라는 사람이 있죠. 줄. 일과 에너지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
그래서 그 줄의 이름을 따서 1줄을 표준 단위계의 1의 단위로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요 1줄의 의미는 그럼 뭐냐? 힘 곱하기 변이니까 힘이 1일 때 1뉴턴, 그 다음에 물체가 1m 이동했을 때 그때 1의 단위를 1줄로 정의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잘 보면 질량은 상관이 없죠. 그죠? 이 물체의 질량은 몇 킬로그램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해진 힘과 이동한 변이의 관계이죠. 근데 이제 질량이 무거우면 변이가 적겠죠. 맞죠?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다 복합적으로 포함은 되는데 1의 정의에는 질량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의된 1은 스칼라로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부호만 있어요. 크기만. 크기에 대해서 양의 크기, 음의 크기. 그래서 부호가 크기를 구분하는 것 뿐이고 방향성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1은 우리가 다루기가 조금 더 쉽죠. 그죠? 1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면, 예, 그래서 일단 그 힘이 물체에 가해져서 물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중에 그러니까 벡터적으로는 뭐였냐면은 힘이 가해져서 속도 변화가 생겼다. 속도 변화. 요것을 우리는 가속도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이제 그 뉴턴 제2법칙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힘이 가해져서 변이가 생겼다. 변이가 생겼다. 그럴 때는 힘에 의한 일이 생기는 거고요. 요 일에 의해서 뭔가가 또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힘에 의해서 가속도가 생기면 속도가 변한 건데, 힘에 의해서 힘과 변이에 의해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요거에 대응되는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고, 요것이 이제 에너지의 그 특정한 에너지 형태가 된다. 그렇게 앞으로 이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벡터적인 변화와 스칼라적인 변화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요 1의 그 정의를 좀 더 들여다보면 F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있기 때문에 이 변이하고 물체에 가해진 힘의 방향이 지금은 그래도 비슷한 방향이죠. 힘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는데 이 힘을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 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가할 수도 있죠. 그죠? 진행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했는데도 여전히 물체가 진행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 1의 부호가 코사인 세타가, 그러면 이제 각도가 어떻게 되냐면 직각일 때는 요게 세타가 되면 되고 반대쪽일 때는 요 각도가 세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세타가 90도보다 크게 되면 코사인이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1은 스칼라이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양음이 다 가능한 물리량이다 하는 겁니다.